때는 2007년 늦여름이었다. 난 장거리 연애를 하던 시기라 매달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왕복 10시간이란 시간을 투자하며 연애를 하다가 피서철이 되었다. 우리는 평소랑 그다지 다를 게 없었지만 피서철이라 대부분 성수기 요금을 요구하고 평소 사람이 없던 한적한 해변가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늦여름 밤이었다. 평소랑 다를 거 없이 2박을 할 예정으로 숙소를 잡는데 유난히 그날은 방이 다 찼다는 얘기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때다. 한 곳, 두 곳. 점점 똑같은 대답을 들을 때마다 조바심이 났다. 이러다가 진짜 노숙하는 건 아닌가 하며 헤매던 도중 네 번째 찾았던 숙소에서 방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브라보를 부르며 얼마냐고 물었는데 이상하게도 시세와는 싼 값에 당황해하며 룸키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생각 외의 가격에 놀란 우리는 말이 바뀌기 전에 후다닥 입실한 후 씻는 둥 마는 둥 하며 집사게 우리 방으로 찜했다. 그때까진 참 좋았다. 노숙을 할 상황인데도 방을 구했다는 것과 정말 좋은 곳인데도 헐값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리고 간단히 씻은 후 내일을 위해 바로 깊은 잠에 들었을 무렵 여친이 뒤척이는 걸 느끼면서 나도 깼다. 화장실을 가려는가 보다 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잠꼬대 비스무리하게 말했다. 오빠, 욕실 문이 안 열려. 나 역시 비몽사몽 잠결인지라 문이 좀 낡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일어나서 욕실 문으로 갔다. 그리곤 문고리를 잡고 살짝 당겨보았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그 순간 잠이 확 깨더라. 그 당시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문은 손잡이를 반쯤 돌리고 내 쪽으로 당겨야 열리는 문인데 손잡이는 돌아갔다. 하지만 당겨지질 않았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손잡이를 잡고 체중을 실어 매달린 상태로 당기고 있는 느낌이었다. 살짝 당겨지긴 하였으나 그건 느낌뿐이고 묵직한 체중이 느껴지면서 문은 열리지 않았다. 불과 몇 초 만의 일이었지만 그 순간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발끝부터 얼굴까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치만 나보다 몇 배는 더 겁이 많은 여친이 옆에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상황의 심정을 표현해버리면 100% 기절하거나 뛰쳐나가거나 둘 중 하나임이 분명했기에 다시 한번 문고리를 잡고 침을 꿀꺽 삼키며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외치면서 힘껏 당겼다. 그러나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 문은 내가 준 힘만큼 순식간에 활짝 열리고 욕실은 깨끗했다. 오히려 여친은 왜 오바하냐는 듯 하는 표정이었고 이미 급한 상태인지 문이 열리자마자 잽싸게 들어가는 애를 멈추고 내가 먼저 들어갔다.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지만 둘러봐도 이상한 건 하나도 없었다. 아니, 딱 하나 있었다. 세면대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주위에 물방울의 흔적과 더불어 흠뻑 젖어 있었다. 마치 몇 분 전까지 누군가가 머리를 감은 듯 말이다. 난 장거리 연애를 오래 한 터라 숙박업소를 주기적으로 자주 다녔었고 예전부터 항상 입실 후엔 침대 시트를 확인하고 바로 욕실과 화장실을 확인하는 게 버릇이 되었다. 그날 역시도 분명 오자마자 욕실을 확인했다. 간단한 세수와 양치는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세면대에서 했었다. 내가 그 이후에 잠들었고 아무도 욕실을 쓴 사람이 없었다. 볼일을 다 보고 나온 여친은 뭔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바로 잠들어 버렸고 나 역시 내일 데이트 일정이 있었기에 생각을 접고 잠이 들었다. 그렇게 날이 밝고 휴대폰 알람에 눈을 뜨고 안 일어나는 여친을 반강제로 깨우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 후 아직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것을 보고야 말았다. 나는 남자인지라 항상 퇴실 준비는 제일 빨랐다.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길어서 말리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아무튼 먼저 잽싸게 씻고 나와서 옷 주워 입고 퇴실 준비 완료한 상태였다. 여친은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난 뒤에서 여친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다. 오늘 날씨 되게 더울 것 같은데 계획 좀 줄이고 저녁 때 놀까? 안 돼. 1분이 1시간 같아. 서울에서 왕복 10시간이야. 계획 변경은 없어. 그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여친은 변장수를 하는 중이고 난 수심한 턴 여친의 머리를 말려주다가 갑자기 드라이기가 과열돼서 전원이 차단되길래 문득 고개를 들었다가 모텔 화장대의 거울을 무심코 보았다. 거울에 비친 정면엔 퀸 사이즈의 침대가 보였다. 아니, 보여야 했다. 거울에 비춰진 것은 숨이 턱 하고 막히는 말도 안 되는 게 보였다.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 까만 단발머리에
짙은 회색의 터틀넥을 입은 여자가 거울에 정면 가득 채워진 채 날 응시하고 있었다. 놀래도 적당히 놀래야 주저앉거나 소리를 지르지. 그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걸 처음 알았다. 그 여자의 시선과 마주친 채로 고개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직이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눈을 감는 게 유일했다. 그 순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돌발 행동을 취하면 연장 중인 여친은 그대로 기절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미동도 하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갑자기 드라이기를 멈추고 대화가 끊기자 손거울만 보면서 여친이 한마디 한다. 왜 대답이 없어? 닭갈비 저녁에 먹어? 아님 점심에 먹고 저녁에 술 한잔 할까? 응? 그 소리에 정신이 들어 실눈을 살짝 조심스레 떴다. 그 여자는 그대로 있었다.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드라이기가 다시 작동이 됐다. 난 고개를 푹 숙이고 여친의 머리를 마무리해준 후 잽싸게 짐을 꾸려 그 저주받은 모텔을 나왔다. 유난히도 이상했던 내 행동에 꼬치꼬치 물어보는 여친에게 겨우겨우 둘러대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늦여름을 즐기고 서울로 올라왔다.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라 그런지 생각 외로 무의식적으로 잊고 다시 현실 생활로 돌아왔다. 난 그게 끝인 줄로만 알았다. 그 후 긴가민가 할 정도로 기억에서 지워질 무렵 반년쯤 지난 추운 겨울이었다. 다음 카페 중에 숙박업소들의 리뷰를 다루는 한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다. 자주 가는 지역의 업체들을 찾아보고 있던 중 무심코 클릭했던 모 업체의 건물 외관 사진을 보고 멈칫했다. 그리곤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 업체명을 확인했다. 분명 사진은 내가 아는 곳이다. 그러나 업체명은 생소했다. 약 반년 전 갔다가 뛰쳐나오다시피 서둘러 짐을 쌌던 그곳이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댓글 리뷰를 클릭하였다. 그때 그 여자를 나만 본 게 아니었었다. 간판을 바꾸면 눈치 못 챌 줄 아느냐. 나는 복도에서 봤다. 여긴 이미 소문이 날대로 난 유명한 귀신 출몰 업체다. 등등. 이미 업체 관계자와 운영자의 모종의 컨택이 있었는지 댓글의 일부가 지워진 것에 대해 항의하는 댓글들도 틈틈이 볼 수 있었고 그 지역 토박이었던 아는 지인에게 얘기를 하니 이미 그 형 역시 알고 있었다. 업체명을 얘기하기도 전에 단박에 알아차리곤 지금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간판만 바뀐 채로. 그동안의 기억으로는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그 당시 일을 기억하는 친구에 의해서 잊고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다. 그 시기는 울산의 그 모텔을 나와 이틀 뒤에 서울로 올라왔을 때였다. 그 당시 살던 집 바로 앞에 친구 녀석이 작은 횟집을 하나 하고 있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매일매일 손님 중 절반은 친구들이었다. 물론 나 역시 집 바로 앞이라는 핑계로 매일 밤 들러서 손님이 많을 땐 서빙도 해주고 배달이 밀리면 대신 배달도 가주곤 했었다. 그날 밤 역시 그렇게 친구들 4명과 야외 테이블 하나 잡고 우럭 매운탕 하나에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며칠 전 울산에서 있던 그 모텔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줬었다. 평소 내가 그런 경험이 좀 많던지라 애들 반응은 평소보다 조금 더 격했다. 그러길 몇 시간 뒤 술도 어느 정도 먹었겠다. 더 이상 손님도 없는데 오늘은 그만 닫고 해장국집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얘기와 함께 가게 뒷정리를 도와주었다. 이미 오픈 때부터 도와주던 터라 몇몇은 야외 테이블 정리, 몇몇은 술병 정리, 손발이 척척 맞았다. 정리가 끝날 무렵 나는 화장실을 들렀다. 화장실은 매장 안쪽 한켠에 딸려 있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다. 노크를 했더니 역시나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난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 야외 테이블 쪽에 4명, 횟집 사장 하나, 그리고 친구 셋. 아까부터 술잔을 기울이던 멤버 그대로 다 있다. 그러나 모두 다 내 눈앞에 있고 그럼 화장실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이다. 난 사장 친구에게 우리 말고 누구 왔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안 왔다고 했다. 난 다시 노크를 했다. 다시 들리는 선명한 노크 소리.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친구들 모두 다 같이 들었다. 가게 주인인 친구가 순간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밀치더니 주먹으로 문을 두들겼다. 뭔가 이상한 걸 느낀 녀석은 문을 꽉 잡더니 있는 힘껏 열었다. 역시나 열린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다. 차라리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황당하기만 했을 텐데 말이다. 불과 이틀 전 울산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그 순간 약 10초 동안 정적이 흘렀다. 마치 1초가 1시간 같았다. 입이 바싹 말라오며 눈앞이 아찔해졌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한 대 물었다. 라이터를 찾는 도중 다 같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하늘색 라이터가 보여서 무심코 집어들었다. 라이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땡땡 모텔. 아주 오래전에 나에게 타로 카드와 각종 오컬트를 알려주었던 누님의 얘기가 떠올랐다.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나는 라이터를 바로 도로변 하수구에 버렸다. 그리곤 아무도 말을 못한 채 경직된 표정으로 평소보다 빨리 가게 샷다를 내리고 해장국집으로 갔다. 그 뒤엔 더 이상의 단발머리의 여자를 볼 수 없었다.